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하어영 기자님. 예.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하 기자님, 종횡무진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네. 예. 팟캐스트에서도 아주.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제가 기사를 쓰는 한 입장에서 팩트를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예. 제 의견인지 사실상의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예. 분명하게 구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좀 더 신중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걸로. 아니, 갑자기 무슨 재발절인 분처럼, 예. 팟캐스트에서는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위트가 넘친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찔리는 그런 팩트가 있으셨나 보죠? 예.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제 밤에 올라간 일부 팟캐스트에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팟캐스트 안에서 정청래 의원 컷오프 관련돼서 재심에서 통과될 것 같다. 의원이 재심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내놓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팟캐스트가 업로드되고 한 30분도 안 돼서 재심 기각됐죠. 예. 그러면서 아주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정봉주 의원께서 이전에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렇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제가 한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출연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가 또 회차를 들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자진납세를 하셨는지. 예.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정말 불쌍하게 됐습니다. 재심 기각까지 됐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것도 저녁 때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저녁 때 발표한대요? 예, 오늘 중으로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일단 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미 당 정체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성기 의원이나 등등 주호영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을 다 날렸죠. 예. 다른 분들은 어쨌거나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특히 서성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중진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아마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어렵겠다라는 시선이 있고요.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요. 또 이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는 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자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더니 대통령께서 물러나라고 하기 전에 안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용퇴를 하면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은 있는데 윤상현 의원 쪽에서는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리고 물밑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요. 상황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동시에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런 유력한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들을 항상 안 하신 곳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건 유승민 의원이 물러나는 게 상식적이냐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우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우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정체성 얘기할 때 제일 걸리는 사람이 이재호, 유승민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친박, 진박, 비박 가리지 않고 지금 모두 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황우여 의원이라든가. 네, 황우여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정치성에 해당되는 의원으로는 유승민 의원과 이재호 의원이 당사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분들 오늘 중으로 예. 그 결정이 안 날 가능성도 있는 게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패키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예. 그 용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 이 용퇴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는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지금 폭풍 전야죠. 예. 서상기, 주호영, 권은희, 홍지만, 유승민 이렇게 되면 5명이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조원진 정도 남아 있네요. 예. 조원진 씨는 안 날리겠지. 감별사를 날리지는 않죠. 그렇죠. 진박 감별사니까. 예. 참. 이게 참 굉장히 코미디인데요. 진박 감별사. 참. 지금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불복한다면서요. 예. 재심 청구한다고 것으로 지금 예, 그러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도 한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게요. 실제로 이제 대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도 지역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설령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번복이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마 지역 분위기를 좀 더 보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무튼 독특한 대구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 아무튼 지금 대구는 예. 보니까 굉장히 그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런 상황에서 그 윤상현 일병 구하기 스타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윤상현이 없으면 새누리당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이죠. 왜 그러냐면 예. 실제로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결정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하속에서조차 그 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런 시선이 가능하죠. 예. 근데 그런 건 정치가 아니라 사실 그 물론입니다. 조폭 논리죠. 그런 거야. 예, 그렇습니다. 조폭이나 호위대 붙이고 다니는 거죠. 자, 예. 그다음에 더민주 쪽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해찬 의원 결국은 탈당했어요. 예. 어떤 그 후속 취재하신 건 좀 있으십니까? 후속 취재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당 내부에서는 이해찬 의원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예. 그리고 상당수는 용퇴를 하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예. 팟캐스트 얘기라서 조금 지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정의단 팟캐스트죠. 예. 그 유시민 씨하고 예. 그 세 분이서 하는 거. 예. 예. 거기서 지금 유시민 씨가 폭탄 선언을 폭탄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 이철희 본부장하고 예. 박영선 의원이 합작품으로 지금 그 이해찬까지도 날린 거다. 정청래 예. 이해찬 이렇게 날린 거다. 이러면서 그 정청래 의원을 갖다가 날린 것이 이미 마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놓고 날린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그게 아니면은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 분명한 것은, 한 개인의 판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지금 예. 거명되고 있는 그 이철희 소장이죠. 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여론조사 파트는 본인이 관할하고 있지 않은데, 예. 지금 주되게 움직이는 그 판단의 기준이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한 걸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철희 예. 본부장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만난 적은 없지만 네. 그분이 지금 물갈이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시스템 안에서 하자는 얘기지 누굴 찍어서 뭘 자르자 이런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은 누누이 이전에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건데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건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때도 그랬고 이해찬 의원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 이 말 자체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은 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명백하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예. 단순히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납득할 그렇죠. 수 있도록. 예.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집토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예. 그 당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예.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다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정서적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류하는 이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이지. 예. 아니 뭐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갖다 날려야지 중도층이 올 것 같아. 이게 정무적 판단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요. 좀 깊이 들어가자면 예.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고려가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니 더 묻지 말라거나 예. 정무적 판단이니 더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거나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사실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그 대표라는 분이 이 정무적 판단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랑 가까운 회사한테 수주 주고 이런 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예. 이 정무적 판단이란 말은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무튼 맞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니까요. 그렇죠. 예. 정청래 의원 얘기 계속 해보죠. 지금 재심 예. 기각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밝혔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 입장이 명확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기자들이 좀 아는 수준, 그리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취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탈당이나, 그러한 선택은 조금, 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들어가는 거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간이 좀 있으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마포에 대안이 있나요? 새로운 대안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동이 되는데요. 예. 몇몇 의원들이 그곳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죠. 예. 그래서 대안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좀 출마하겠다고 뜻을 비친 분들이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경선을 하면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무적 판단을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공개하자는 의미에는 그 말씀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억측이 좀 나오고 있고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민주당을 떠나서 지금 예.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정호준 의원이 결국 더민주 탈당했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나요? 지금 오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주제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지금 제가 아는 취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정대철 전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두 부자 간에 뜻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시선이 좀 있었는데 예. 어쨌거나 정호준 의원의 공천 때문에 정대철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재철 의원도 정호준 의원도 국민의당에 가지 않을 이유는 없게 됐고 예. 실제로 그 중구에 있는 그 선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재철 의원의 입김이 상당히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호준 의원은 그 더민주에서 애초에 공천을 받았고 예. 그래서 중구에서 또 그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못 간다라고 일종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더민주는 의리고 나발이고 그냥 잘라버렸네요. 그런데 예, 국민의당은 예. 또 이렇게 되면은 더민주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들을 갖다가 주워 모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굉장히 이것도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보기에는 안 좋죠. 예. 네, 보기에는 안 좋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의도하는 제3당, 그러니까 예. 중간지대의 표를 얻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이미지는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천된 사람들 보니까 뭐 거의 다 살았어요. 그 황주영 의원도 살았고 박주선 의원도 예. 살았고 예.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네. 도대체 뭘 물갈이를 하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떠나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국민의당 원내 교섭단체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정호준 의원이 그렇죠. 들어오면? 예. 정호준 의원이 오면 20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선거 비용에 있어서의 크게 이득이 되고요. 제가 네.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원내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아닐 때와 비교해서 수십억 원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은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예.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니 이제는 그 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천정배 의원 간의 담판 이 얘기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내일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가산책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예.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맞는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어제 출시 첫날이었는데 창구 분위기가 그렇게 뭐 뜨겁진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좀 차분하고 이제 한산한 편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전 가입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이 사전에 이제 이 각종 은행, 증권, 보험사가 이제 과당 경쟁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해외 여행 상품권, 골드바,
자동차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 ISA가 출시가 되면 계약을 하겠다, 가입을 하겠다라고 한 사전 가입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융위원회가 이제 통계를 내놨는데요. 네. 어제 첫날 이 100만 명 가운데 사전 예약자 가운데 한 32만 명 가량, 한 1,100억 원 가량을 첫날 맡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창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에 사전에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은행보다는 97%, 증권사보다는 97%가 바로 은행권에 돈을 맡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은행권에서는 뭐 투자, 이 신탁형을 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 이제 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증권사들의 경우는 일임업. 그러니까 나는 또 계좌를 개설할 테니까 알아서 돈을 굴려주십시오라는 이제 일임업은 은행은 가능하지만 지금 은행은 준비가 있지 않아서 증권사만 지금은 가능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가입자들의 이 바람은 그래, 원금을 지키는 안정형으로 좀 가자라는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 ISA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이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이제 히트친 상품입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이제 제로금리에 맞닥뜨린 선진국들이 이제 자국민들 과연 재산 증식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나온 상품이 바로 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도 이제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 처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맞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 IS 계좌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까지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한 2천만 원 한도, 5년 동안 1억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계좌만 허용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선택한 금융회사는 5년 동안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까지 최소한 5년간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나마 이제 지점망도 제일 많고, 은행에서 이제 이런 상품을 팔다 보니까 증권사보다도 은행을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결과적으로 3단계 그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ISA에 가입한 사람이 우리 은행에 있다면 다른 은행에서 일로 갈아타서 올 것이다, 이렇게 선택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은 IS 계좌가 다른 그 계좌들까지도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그런 미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국민재산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입을 한 이런 계좌를 왜 주부를 제외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상자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예.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은 일단 20세 이상에서 이제 성공 먹히니까,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학생,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하자라는 논의가 일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전년도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농업민,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으로 1년간 2천만 원 넘게 벌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이 전업주부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입이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농업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반발 여론이 크니까 농업인은 포함시켰지만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주부 뺐고요. 대학생 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냐. 그렇네요. 정부나 이제 당초 취지는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인데 주부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냐, 이런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사실상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게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소득 증빙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천 징수인가요? 자기 소득 신고하는 거 이것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세금,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입을 못 한다는 얘기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간이과세자며, 예. 간이과세로 이제 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 사업자도 물론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것이, 그러면 올해 취업 예정자,
올해 창업을 예정한 사람까지 이제 이 가입 대상으로 좀 넓혀주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양보는 했지만 네. 주부를 가입 대상으로 넣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가정주부들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실제로 리스크가 좀 크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될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지금 이 ISA 계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탁형이라고 해서 네. 예금과 적금 그리고 펀드와 ELS와 같은 주가 연계증권, 리츠와 같은 상품을 들 수 있는데 앞에 언급한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고요. 네. 그러나 펀드, 주식 그리고 주식 예탁증권이나 아니면 주가 연계증권의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절세 상품이면서 이제 완전히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손실을 안 보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 이거는 불안전 판매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은행은 이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나는 계좌를 개설할 테니 운용사가 알아서 금융사가 알아서 내 계좌를 굴려주십시오. 이거는 지금까지 증권사에만 해당하는 업무였는데 이번에 네. 금융당국이 은행 업종에 이런 이름업을 허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업종에서는 안 하던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4일 날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창구에서 직접 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전문 인력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아직은 이 소유자들, 가입자들이 맡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수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펀드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득을 남겼다고 해도 수수료 다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SA 가입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운용사가 잘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금융당국의 입장은 지금 가입한 상품들 이 3개월 후부터 수익률을 공개하라라는 겁니다. 네.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잘 굴리는지 알기 쉽게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입하기보다 이게 가입 연도가 2018년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운영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해도 늦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신중해야 될 대목이 앞서서 이제 제가 이 선택한 금융회사 5년간 이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저는 중국 펀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손실이 났다. 이게 ISA 계좌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기존에 마이너스 난 펀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이제 투자 손실이나 이득을 합쳐서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200만 원을 초과해서 이득을 얻었다. 이럴 경우에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니까 완전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일부 비과세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 좀 속상한데요? 열심히 그래도 돈 남았는데 2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과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런 계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그렇습니다. 수익이 많이 남았을 때는. 맞습니다. 예, 하긴 이런 이자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에 많이 물리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민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 좀 이렇게 생기게끔 해주려고 한다면서 만든 것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씁쓸한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쉽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재향님,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또, 로니님, 갈 길이 먼 민주주의 골이 아파요. 그리고 또, 두니님, 간만에 운전하면서 생방 듣는데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PD님하고 잘 얘기를 해보고 선물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엔 어떻게 준비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란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꽃잎 새롭게 봄에 피어나는 꽃들뿐만이 아니라
떨어져 누운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걸어온 과거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선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그널 OST 중에서 꽃잎입니다. 리사가 부릅니다.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줬어.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